그 사람의 말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것을 외부인인 우리가 잠깐 브레이크를 심어주는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는 건데요. 성격 급한 사람의 페이스에 휘둘리지 않고 소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성격 급한 사람들 주변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동료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다 안 탔는데 닫힌 버튼을 눌러서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근데 문제는 타지도 않고 닫기 때문에 다시 열리게끔 만드는, 오히려 더 느려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 구분이 되거든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를 기다리면 되는데 어차피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꼭 그걸 꺼내려고 허리 굽혀서 손 집어넣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업무를 시킬 때도 일을 지시를 해놓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결과물을 묻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속도에 휘말려서 페이스를 잃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정면에서 말을 끊으려 하지 말 것. 성격 급한 사람은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빠르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끼어들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편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완전히 그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리고 말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나중에 멍하니 그 사람 입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억지로 그 사람의 말을 끊으려고 하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한 만큼 머릿속에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을 억지로 끊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이 노골적으로 화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서 이 관계가 좋아지지 않거나 삐지기 마련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기분 변화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마음속에 앙금이 생기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웬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말을 끊기보다는 차라리 차분하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이 대화를 빨리 끝내는 요령입니다. 단, 상대방의 속도에 휩싸리지 말고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급한 건 상대방이지 내가 아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곧바로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지 말 것. 성격이 급한 사람은 모든 일이 최대한 빨리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기본적으로 문제의 내용보다는 문제 해결의 시간에 대한 집착이 좀 더 강한 편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대체로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시간이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은 의견 자체의 퀄리티보다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곧바로 반박하는 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로 비춰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모두 들어준 다음에 어떤 방안이 가장 빠르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경험적으로 일단 최단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동선을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고 결단력이 빠르죠. 성격 급한 사람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하다 보면 시합마다 중간중간 말을 끊고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예상 문제점을 지목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페이스 조절은요,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을 할 것. 사실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장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격 급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일 처리가 빠르고 많은 일을 수행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과제가 주어졌을 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누구보다 빨리 고안해내기도 합니다. 물론 대응책이 최선인지 아닌지는 다른 문제죠. 하지만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차분하게 회의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때로는 아주 강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을 듣기만 하거나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말을 하염없이 듣고 있을 수만 없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그 페이스를 중간중간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잠깐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하거나 몸동작을 크게 하면서 자세를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의식을 잠깐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가방이나 호주머니에서 새로운 메모지나 볼펜을 꺼내는 그런 동작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성급함을 한 템포 쉬게 함으로써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번째, 반드시 짧은 메모를 하면서 소통을 할 것. 성격 급한 사람들은 무언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감지되면 그것을 문제거리로 인식을 해서 곧바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게 문이 열려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행동이 그 사람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방법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문제가 엘리베이터가 문을 빨리 닫아야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엘리베이터만 해도 타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데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면 문이 닫히다가 계속 열리는 과정을 반복해서 더 느려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도 너무 급하게 말을 내뱉는 나머지 앞뒤 맥락이 전혀 연결되지 않거나 심지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한번 정리하지 않고 빨리 말로 꺼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상대방과 헤어지고 난 뒤에야 앞뒤 맥락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격 급한 사람이 장황하게 말을 이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키워드를 메모하면서 들어보세요. 키워드의 상호관계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면 메모장을 보여주면서 메모한 내용을 보면 앞뒤의 맥락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런 정도의 리액션을 하면 됩니다. 메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듣기만 하다가 앞뒤 맥락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격 급한 사람은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면서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급하게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한 거죠. 어떤 오류냐면 머릿속에는 있는데 말로 내뱉지 않은 중간에 생략이 있다거나 아니면 말을 했을 때 급하다 보니까 이 단어의 꼬임 현상이 발생을 해서 A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B라는 단어를 써서 이 A와 B의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키워드 정도는 반드시 메모를 하면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격 급한 사람이 한 말에 요지를 스스로 요약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 성격 급한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말하는 속도를 급하게 급가속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는 대화의 도중에 그 상대방의 머릿속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떠올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반짝 떠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갈무리 해뒀다가 지금 대화 중인 주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을 꺼내겠지만 성격 급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말의 속도를 높여서 일단 할 말을 다 한 다음에 곧바로 떠오른 아이디어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대화 내용은 미처 마무리하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옆에서 아무리 끼어들려고 해도요, 절대 말을 멈추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성격 급한 사람이 갑자기 말하는 속도를 급하게 올린다면 절대로 맞장구 치지 말고 가만히 그 말이 끝나도록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이때 맞장구 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맞장구를 치게 되면 상대방의 생각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상대방의 말이 한 차례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때 그 이전에 한 말의 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한 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건가요?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한 번만 결론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등의 질문을 동원을 해서 자기가 했던 말의 요지를 스스로 요약해 보도록 유도해 보는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막 달려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리를 유도하지 않으면 애초에 대화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지에서 대화가 끝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하고 대화하기 참 힘드실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앞에 걸 마무리하지 않고 자기 생각나는 것을 계속 급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말하면서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우리 직장 상사라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직장 상사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않고 그 사람의 말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것을 외부인인 우리가 잠깐 브레이크를 심어주는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건데요. 결국 성질 급한 사람은 할 얘기 있으면 모두 끝내게끔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 조금 이상하다 싶은 거를 빨리 끄집어내려면 키워드를 적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하게 하려면 자세를 바꾼다거나 자리를 바꾼다거나 해서 그 사람이 잠깐 멈출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런 결론이 이런 거라는 거죠. 결론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중간중간 정리를 하게끔 하는 것. 이렇게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페이스를 좀 조절시켜 줘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상대방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스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킵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안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다 메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끝나면 요거하고 요거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이 텍스트를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증거가 남는 곳에다가 한 번 더 결론을 정리해서 올려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성격 급한 사람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